사건 번호 2021-0622번. 그들은 왜 무상증자를 하는가? 근데 진행 과정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기업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은 유상증자를 하려고 그러면 또 뭐 추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무상증자는 아침에 회의하다가 그냥 우리 무상 한번 할까 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그 정도예요. 무상증자는 이사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절차적으로 쉽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하기가 쉬운 거네. 돈이 땡전 한 푼 안 드는 거. 돈을 땡전 한 푼 들이지 않고 주가 부양시키는 효과가 있네. 주가를 부양시킨다는 표현보다는 있어 보이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반응도 그렇죠.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을 공짜로 준다 생각하잖아요. 아까 말했습니다. 그래요. 공구우먼 한번 해쳐볼까요? 이 회사 뭐하는 회사죠? 플러스 사이즈 쇼핑몰. 그게 지금 난리 났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니요? 아니 뭐 여성 의류 빅사이즈 만드는 게 공구우먼밖에 없어요? 아니요? 아니잖아. 여기서 이제 우리 의문점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트스란 기업도 한번 봐볼 거예요. 이 회사 임상하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최대 주주는 진양군 회장이 있는 HLB. HLB 잘 나갑니까? 아 최근에 좀 괜찮아. 주가는 잘 나갔지만 여전히 임상도 사실 여전히 불확실하고, 노트스란 회사는 사실 여기서 조그마한 만약에 사업을 좀 붙인다면 그래요. 펫 사업이 좀 있긴 있어요. 동물 좀 있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실적은 안 나는 회사인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게 쉬운 게, 이게 우리가 증자를 하려면 재원이 필요해요. 그쵸? 왜냐하면 무상증자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회사가 주식 수만 늘어나 1대1이면은 내가 주식 수가 100주면은 200주로 늘어나겠죠. 네. 그런데 100주라면 자본금이 이제 50만 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자본금이 이동하진 않아요. 그래서 상법상으로는 법적으로 법 조문을 보면 네. 잉여금 내에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잉여금과 자본금이 있는데 잉여금에 자본금을 넣어서 거기에서 늘어난 만큼의 그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본금으로 정확하게는 자본금에 들어가면 회계 대차대조표상에 자기 자본이 있고, 이게 그쵸? 납입 자본금. 우리가 자본금 얼마짜리 회사입니다. 이거 이제 만약에 까먹으면은 자본 잠식이라는 단어를 쓸 때 쓰는 게 총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가 자기 자본금, 자기 자본금이고, 이제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익잉여금은 흑자가 나가지고 쌓아둔 거. 유보금. 그렇죠. 근데 이익잉여금 함부로 못 써요. 이익잉여금 쓰려고 그러면은 배당이나 이런 거 할 때만 쓸 수가 있어요.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 왜냐면 우리 법인 계좌 트면 내가 개인 사업자는 상관이 없는데, 법인 개업자는 법인 돈을 내가 빼는 순간 네. 소명 자료 안 밝히거나 출처가 불명확하면 이게 횡령으로 됩니다. 되죠. 개인 1인 우리 회사분들도 만약 법인이다 그러면은 갇힌단 말이야. 네. 그럼 회사 자본 주식시장은 얼마나 더 방대하겠어요? 그래서 원래 규정은 잉여금 내에서 자본금 계정으로 이동하는 주식 수가 증가하는 효과는 있는데, 자본금이 증가하진 않아요. 대신 이제 주식 수만 배로 늘겠죠. 근데 여기에서 꼼수가 하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그 무상증자하는 자본의 99.99%,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전부 다 자본잉여금에서 이동합니다. 법적으로는 이건 아마 사람들 잘 모를 거야. 그냥 대부분이 뭐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잉여금이란 게 이제 이익이 내서 이익을 실적이 좋아가지고 남은 돈이 이익잉여금. 네.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주식 발행할 때 있죠. 네. 그래서 신규 회사들이 무상증자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법상으로 액면 미달 발행이 안 되게 만들어 놨어요. 왜? 회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회사가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500원짜리 회사면 최소한 정자할 때는 500원 이상으로 정자 만들어 놨으니까 발행 가격하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회사 공모가가 10,000원짜리야. 네. 그러면 벌써 주당 얼마의 자본이익금이 생기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그러는데 9,500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곱하기 그러면은 100주면은 그만큼은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재원을 이동하는데, 그러면은 갑자기 이런 거야.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익잉여금에서 이동하지 않고 자본잉여금에서 이동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만약에 이익잉여금에서 무상증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돼요. 이걸 배당소득으로 인식합니다. 세법상. 근데 이건 또 갑자기 세무사 느낌이 나네요. 그러면 돈 쓰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99.99%가 자본잉여금에서 이동합니다. 그 보통은 우리 무상증자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그걸 통상 호재라고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자본이 작은데 유보율이 높은 기업이 보통 그 유보율, 그 잉여금을 그렇죠.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본으로 넣어서 이제 그래서 호재라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 몇 개 공시 보면 뭐 주주하는 친한 정책이라는 표현도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짜로 주식을 줄 정도로 이 서플러스 그러니까 잉여금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효과는 있긴 있는데 회사에 대한 자신감. 아유 근자감입니다. 왜 근거 하나도 없어요. 아, 왜? 진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9.99%가 아니라 거의 100%가 그 잉여금이 아니라고? 대부분이 자본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규 상장주들이 많이 네, 그래서 있구나. 신규 상장주들 특히 공고문 같이 신규 상장주라든지 노터스라든지 그 무상증자하는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대부분이 주식 상장하고 2, 3년 내의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게 이제 좀 특징이란 거를 네.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은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했을 네. 때 기본적으로 그래도 그 회사가 재무적으로 탄탄하고 괜찮은 회사니까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라든지 우리 이제 그 공식을 생각하잖아요. 네. 유통주식수를 어쨌든 확대를 해가지고 네. 좀 유동성을 확대시키겠다라고 해서 이제 통상 좋게 생각하는데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자, 그렇지 않을 여기서 수 이제 있다는 가장 거 중요한 아니에요? 이야기 하나씩 아까 기업 말씀드렸잖아요. 네. K옥션 1대2 지금 K옥션이 잘 나갑니까? 글쎄요, 이런 의문들. 주가를 떠나가지고 있는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술품 잘 되지 않아요? 그래도 시가총이 비싼 주식이거든. 왜냐하면 경매산업이라 또 생각해 보십시오. 경매사업이라는 것 자체는 나름 경기가 좋을 때 좋아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라온피플이라는 회사도 라온피플은 조금 달라요. 이건 어차피 제조업이니까 조금 달다 치더라도 조광 ILI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CS 베어링. CS 베어링은 사실 좀 양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와중에 양심은 더 있어. CS 윈드가 풍력 회사인데 풍력 회사를 만들 때 그 이제 많은 부품 회사 CS 베어링은 어떻게 보면 CS 윈드의 자회사 개념입니다. 네. 풍력 관련해서 부품을 만드는데 해외 법인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상증자도 꽤 많이 했어요. CS 베어링이. 왜냐하면 보통 유무상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유상증자를 10% 정도 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40%를 했어요. 1대 0.4라는 비율은 생각보다 높은 겁니다. 보통 1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1대 1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의미가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CS 베어링은 진짜 유상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요즘에 그 무상증자 테마랑은 다른 거라는. 예,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진성이 보입니다. 어떤 본성? 우리 실권 좀 막아주세요. 정말 자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베테랑 공정도 증설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모에서 CS 윈드에서 자금 밀어주는 것도 많습니다만은 CS 베어링의 공시를 딱 조사를 해봤더니 타법인 금전 대여거래 공시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건 진심이에요. 이게 우리 주식 프로파일러의 네. 진짜 취지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찾았네. CS 베어링의 무상증자 목적은 주가 부양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실권 방지예요. 1대 0.4라는 유상증자 비율은 쉽게 말해서 내 주식의 희석 비율이 한 방에 마이너스 60%가 날아가는 거, 40% 이상 까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한 주당 10주당 4주 유상증자가 나오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희석 할인율로 보게 되면 내가 정자에 참여 안 하는 순간 그냥 눈떠 이런다든지 마이너스 40%가 까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는 좀 단행을 했다 볼 수 있는데 네.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일단 어떤 효과가 있느냐,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기 좋은 거. 자,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10만 원짜리 주식이에요. 내가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해. 그 다음에 하루 거래량도 작아. 유통주식수가 많지 않아.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액면 분할과 약간 비슷한 효과를 가져와요. 맞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가 많이 빠졌지만은 삼성전자가 여기서 무상증자 한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은 이 험한장에서 조금 하답하지 않겠어요? 그때 1대 5 정도 한다고 합시다. 액면 분할했을 때 딱히 안 그러던 것 같아요. 카카오는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절대 주가를 낮춘 액면 분할의 효과가 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래량도 증가를 합니다. 그 효과가 큰 거잖아요. 네, 거래량이 증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루 왜냐면 그 투자가들이 이렇게 시가총액은 괜찮은데 만약에 한 3천억짜리예요. 근데 기관들이 사고 싶어도 유동 비율 조건이 또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것도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모든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뭐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 편입시킬 때 실제적으로 시가총액도 보지만은 유동 비율까지 봐요. 유동 네. 비율이라는 거는 이제 하루 평균 거래 대금 회전율을 감안하는 거도. 근데 회사가 너무 좋고 시가총액 좋은데도 그게 불구하고 안 돌아가면. 안 좋게 되게 되면은 그 거래량을 증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LP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인데 그건 이제 너무 노멀한 이야기고 그러면 이제 투자가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보는 거죠. 투자가들이 그 무상증자 한다고 호재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뭐 주식 분산 요건 때문에 막 덤비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가격 착시 효과라 그래요. 그래서 노트스에서 보시다시피 노트스에서 지금 엄청 당하신 분들이 많은데 권리랑 날부터 이제 왜냐하면 8만 원 하던 주가가 예를 들어서 하루 아침 만에 권리력 때 10,000원으로 보이니까 오 봐봐 이게 사람 착시 효과야. 이게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니까 예를 들어 제가 주가는 뭐 다른 쪽으로 설명을 드리면 2만 원을 하는 주가가 상가 빵빵빵 제가 10만 원까지 갔어. 네. 8만 원까지 갔다 쳐. 근데 내일이 이제 권리락이야. 그럼 내가 나 저거 빠지면 사고 싶던 생각들이 하루아침 눈을 딱 봤더니 10,000원에 시작한 거야. 그냥 달라붙죠. 그래서 대부분이 보게 되면 무상증자 권리락 날 아침에 올라요. 맞아요. 근데 이런 가격 착시 효과를 갖고 오는 약간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 진짜 너무 웃긴 근데 거 이거는 아니에요? 다 위장이야. 음. 이게 왜냐하면 범인들이 나의 동선을 넓히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편의점을 갔다 오는 척을 해서 경찰들의 수사에 혼선을 주는 경우가 거의 있어요. 혼선. 아니면은 우리가 그 모 S 방송에서 했던 대로 범인들이 네. 어떤 루틴을 갖고 있는데 루틴을 갖고 있어. 이 사람은 뭐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쓴 피의자만 공격한다든지. 근데 갑자기 해가 찡찡 피는 날 하면서 혼선을 주는 경우가 있어.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 이런 거는 너무 표시적인 거고 이제 왜 하냐가 가장 지금부터 왜 하느냐. 공통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잘 봐봐요. 제가 또 조사를 했지. 뭔가 마무리 안 되고 바로 갔네. 아니요.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네? 그냥 하면 그래서 오케이. 혹시 지금까지 말한 거 중에 뭐 그 하다 만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는 보통으로 주식 분산 효과가 있고 절대 주가가 싸진 그렇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기적으로 올라간다. 보통 근데 이제 무상증자가 사실 그렇잖아요. 그 하고 나면 권리락 때 이렇게 떨어지고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거래가 활발해지겠거니라고 해서 이제 오를 것이다라는 것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사실 근데 그 무상증자 하고 그 이제 주식수가 이제 늘어날 때 이제 그 기준일 있잖아요. 네. 그 전에 사실 조금 뽑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 후후후 빠지는 그 좀 시나리오 아니에요? 그건 맞고요. 그건 제가 또 전략에서 이제 맨 하단 우리 지금 혹시 수사 파일 안 보셨고 나는 그 원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원고가 아니라 수사 파일 이거 알았어. 우리 제작팀에서 아침부터 이거 준비해주셨는데 왜냐면은 저는 자, 사건 개요 다시 봐주세요. 나는 이게 되게 두괄식으로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러시구나. 그러면 내가 이게 맞아 1초 컷으로 끝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내가 그쵸? 아직 이게 방송을 잘 몰라. 그냥 그 무상증자를 왜 하는 거지? 그래서 자, 거기에 그러면 땡긴 거지? 이것만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할 거야. 야 신규주 셜록 홈즈 중에서 맘대로 웬만하면 주가 물려도 무상증자 할 수 있겠구나. 뭐 예를 들어서 상장됐는데 주가 자꾸 내려가. 뭐 롯데렌탈 그럼 일단 롯데렌탈 완전 물렸는데 롯데렌탈도 그러면 당연히 주식 발행 초과금 있을 거고. 자 공통점을 지금부터 이제 이 약간 주가 관점에서 나중에 결말이 안 좋을 친구들의 공통점 이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무상증자를 해도 아까 제가 거기서 옥석을 가리는. 네 그렇죠. 이제 옥석 가리는 법. 그래. 나중에 결국 사고 칠 가능성이 많은 내가 요거 믿고 순진하게 붙었다가 나중에 엑시스를 못 해가지고 지금 노트스처럼 기분 하루 좋았다가 본절까지 오는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한 몇 가지 방법 그래요.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일단은 무상증자 했을 때 가장 위험한 것 대주주 지분율이 낮았을 경우에는 경영권 위협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무상증자를 좀 세게 때린 기업들의 공통점.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번에 5배 이상을 때린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조강아이에라이, 공구음원, 노트스의 나 그거 본 것 같아요. 공구음원이 지금 경영권 문제 얘기 그래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노트스 HLB가 18.04%의 지분을 갖고 있고 여기에 김도영 대표가 17.63. 전체 5호 지분은 대략 40% 정도입니다. 경영권 방어에는 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하고 싶어도 만약에 대주주 지분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풀려버리기 때문에
그쵸. 오히려 내 경영권에 위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대부분 무상증자하는 기업들 중에서 공통점은 대부분이 약간 대주주 지분이 높습니다. 높다의 기준은 여러분들 기준으로 생각하면 한 30% 정도가 넘어가면 높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로터스는 한 40% 정도가 나오고요. 여기서 잠깐 질문. 근데 무상증자를 했을 때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높아진 효과는 자사주는 무상증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뭐 아까 전에 대주주 근데 자사주를 네. 대한민국 상장된 2,400개 중에서 5% 이상 갖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대부분 않아서? 10%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자사주를 갖고 있을 정도의 기업은 무상증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좋은 기업들이 아까 말한 대로 유상증자를 방어하기 위한 시권을 방어하기 위한 정말 정성적인 플레이고 우리가 말하는 지금 무상증자 위에 주가가 안 좋게 돼가는 경우는 대부분 뒤끝이 안 좋아. 그러니까 뒤끝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나중에 혹시 얻어 걸리면 잘 팔고 나와야 돼. 그러면 어쨌든 대주주 지분 높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애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요. 대부분 정자 비율이 높을수록 대주주 지분이 높아요. 아 높다고요? 네, 아까 그래서 로터스가 HLB가 18%, 김도영 대표가 17%, 우호지분이 35%가 넘어요. 그리고 공구음은 자 김주영 대표가 33.9%, 그 다음에 요 조합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조합들 바로 경영권 문제입니다. 대놓고 나옵니다. 공구면 분기보고서 들어가서 수사해 보면 2대 주주가 이름부터 나는 경영권 분쟁이라고 적어놨어요. 사모펀드에 전 이렇게 적어놓은 거 처음 봤습니다. TS 201812 M&A 투자조합 대놓고 M&A 조합입니다. 어머. 예. 근데 곧 공격하겠다 아니에요? 그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공구문의 주가가 그렇게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다른 한편으로 보십시오. 이 두 개의 지분을 합쳐 보시면 어쨌든 간에 어차피 이 지분들은 움직일 수 없는 지분이거든요. 네. 자, 움직일 수 없는 지분에 둘이 합치면은 무려 68%가 나오는데 그럼 시장에 있는 개인 투자가분들이 딱 붙기에 가장 좋은 겁니다. 왜? 대주주 지분이 많아야 네. 시장 유통 물량이 작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주주 지분이 자꾸 뭐 시장 유통 물량이 많고 기관도 좀 갖고 있고 외국인도 갖고 있고 삼성전자 무상증자 때려 보십시오. 주가 안 움직입니다. 외국인이 50%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공통점이 대주주 지분율이 높다가 일단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런 기업일수록 무상증자를 세게 때립니다. 경영권 방어 위협을 받지 않기 때문에. 조강 IRI 여기서 조강 IRI 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질문 들을 거예요. 조강 IRI는 김우동 대표 14%, 조강 벤처스 3.41% 이러면 17%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 좀 재미있어요? 해요. 자, 요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안 될 때는 어디에 숨어 있느냐? 소액주주 연합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그 층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들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약간 이 기업의 먼저 최대 주주가 바지 주주라고 생각할 때가 느끼는 게 뭐냐면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10%가 안 되는 상태로 네. 잡혀 있어요. 그런데 뭐 희한한 사업을 많이 해. M&A도 붙이고 그러면은 그거는 드러나지 않은 소액주주 연합이 실제 주주야. 예. 안 보여. 근데 그게 그러면 만약에 5%를 우리나라가 공시 규정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5%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공시 대상이잖아요. 그럼 거꾸로 4.99%를 자기 사단으로 10명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찾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종합 IR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게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면 쎄하네. 예. 그래서 올라가다 만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요 정도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공통점은 우리가 보통 무상증자 그러면 경영권 위협이 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경영권 위협 때문에 무상증자 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경영권 위협에 전혀 상관없는 기업들, 즉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이 무상증자 비율을 세게 때린다. 그 아이디어를 하나 얻으면 돼요. 아니 그 되게 반대로 생각했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정석. 근데 이 대주주 지분도 뭐 보니까 뭐 10% 15%밖에 안 되고 주가도 자꾸 내려가고 회사도 적자야. 그런데 무상증자를 해. 이거는 뜨는 순간 무조건 팔아야 돼. 그렇죠. 그런 거 뭐 있었어요? 그런 거가 다반사인데 바닥에서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들, 주가가 자꾸 내려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들, 여기에 플러스 알파 주가가 자꾸 내려가고 이상한 호재성 재료가 많아.
뭐 임상도 잘 됐네. 근데 주가가 안 올라가고 자꾸 올라가다 윗골이 올려도 걸리고. 근데 갑자기 뜬금 무상증자 딱 공시가 나와. 그러면은 이거는 99.9% 대주주 주식 담보대출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뭐냐면 주식 담보대출 마진콜 우려가 있을 때 방어하려고? 네, 무조건 방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때 이제 바로 경영권 위협이 걸려요. 그러면 이번에 한 것 중에 그런 의심되는 친구 있었어요? 거기까지 내려가면 조금 그런데. 아니요, 제가 귓속말로 하면 되잖아요. 네? 귓속말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다 내려가지고 이렇게 고수하면 웬만하면 다 나와요. 우리 여기서 그러면 석을 그럼 가리지 말고 옥만 가려볼까요? 옥? 석만 가리면 지금 뭔가 이렇게 민감하다 그러죠. 근데 무상증자 하는 기업들은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유상을 단행하는 기업들은 그나마 그 CS 베어링밖에 없네. 네, 그나마 좀 나은 정도고 나머지는 사실 좀 그래요. 근데 인크로스 있죠, 인크로스. 인크로스는 뭐예요? 인크로스는 1대 0.66이면 0.66, 그러니까 1대 1이 아니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네. 소심하게 무상증자를 하긴 하는데 한 주당 한 주도 아니고 한 주당 0.5 정도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거의 대부분이 주가 방어용이에요. 네. 그냥 이 이슈에 같이 묻어가든가? 아니요. 그거는 정말 대주주 주식 담보대출 비율이 오히려 거꾸로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무상증자를 하는데 1대 1이 아니라 1대 뭐 0.5, 0.2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회사들 가끔 있어요. 그거는 이사회가 소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무조건 그냥 주가 방어 의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공시 나오면 건 아니네. 수가 아니라 그런 공시 나와서 만약에 그런 주식은 상한가를 못 가요. 그런 공시 나오면 그 나올 때 그냥 올라가다 팔아버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오늘 방송을 잘 듣고 1대1 이하짜리는 쳐다보기도 말아요. 이거는 대부분이 유상 담보대출 마진콜 우려예요. 마진콜 우려. 근데 마진콜 우려가 이게 공시가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1대1 미치면은 어쨌든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러면 갖고 있는 분들도 좀 그때 움직이거나 그러면은 좀 어느 그러니까 정도 1대1 공시가 발견이 1대1 이하가 나왔을 때는 그냥 내 생각에 무조건 주가 조금 많이 안 뜨니까 뜰 때 그냥 무조건 빠져나와야 돼. 그거는 그냥 대놓고 우리 회사 지금 회장님 주식 담보대출 비용 때문에 주가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를 오히려 역으로 가르쳐 주는 거고. 자, 또 하나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구나. 이제 이거는 너무 쉬운 거고. 자, 혹시 셀리브리라는 기업을 아십니까? 그럼요. 알죠. 자, 바이오 회사였는데요. 네. 이거 이제 결론이랑 거의 같이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엄청 잘 가다가 무상증자를 딱 때립니다. 거의 최고점에서 두 가지 경우인데 주가가 잘 가는 중에 최고점에서 주가를 딱 때립니다. 그거는 시그널입니다. 어떤 시그널? 우리 FII들 지금 나와야 돼. 그래서 거의 99.99% 마지막 쥐어짜는 그게 거예요? 역사적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쥐어짜는 거냐고. 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이거 잘 들으셨는데 주가가 바닥권에서 무상증자를 때리면 그거는 확률적으로 주가가 내려가면 안 되는 두 가지 이유. 담보대출에 대한 마진콜이라든지 경영권 위협의 모든 게 복합. 경영권 위협은 여러분들 그냥 증자 물량을 해가지고 지금은 쌍팔년도에 그게 없는데 소시적에는 제가 한참 객장에 있을 때는 이 실권이 있을 때는 정말 실권을 객장에 와서 뿌려버린 적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자주권이기 때문에 거의 못 보지 않습니까? 객장 오랜만이네. 네, 객장에 와가지고 갑자기 건장하신 분들이 우리 업무팀장 앞에 오셔가지고 주식을 그냥 요거 시장가 매도라고 5만원짜리 생겼죠. 꿀 생겼죠. 그거 그냥 쏟아 부었어요. 그러면 그날 바로 추인이 바뀌는 거야. 그건 너무 소시적이야 이거. 네. 그래서 주가가 딱 바닥권에서 무상증자 운행하는데 1배수 미만이면은 이건 무조건 매도. 그래서 1배수 이상 때리게 되면 잠깐 올라올 때 매도. 결과는 똑같고요. 다만 그보다 가장 위험한 게 최고가에서 때릴 때. 그거는 주가를 쥐어짜기 그거는 위함이다? 대부분이 FI 엑시를 겁니다. 그러니까 FI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기업들이 상장되기 전에 네. 특히 바이오 기업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맞아. 비상장일 때. 네, 비상장일 때 비상장 바이오들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중소기업 벤처라든지 이런 데서 자금을 생각보다 많이 안 줘요. 왜냐하면 이 혁신기업이라 그래가지고 기술기업들은 네. 우리나라 뭐 중기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금을 VC라 그러는데 싸줍니다. 네. 근데 그런 자금들은 나름 정책 자금이라 장기적으로 가는데 바이오 기업이라든지 이런 작은 기업들은 어디로 땡기냐면 사채 땡깁니다. 제가 대놓고 말하면 사채 땡겨요. 이거를 금융용어로 좀 순화해드리면 사모펀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투자 조합들입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설계가 들어갑니다. 네, 설계. 자, 파이프라인 준비됐고 비클에서 펄 가져오면 펄은 진주라 그럽니다. 지금 가장 핫한 게 뭐야? 그러면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무상증자 붐입니다. 그럼 무상증자 붐 가져와. 무상증자 재료. 지금 시장에서 뭐가 제일 먹혀? 지금 2차전지 응급제입니다. 그럼 2차전지 어디 저기 밑에 그 연구소 하나 있는 거 회사 가져와. 그럼 그거 붙여가지고 공시 때문에 주가 올립니다. 그림을 만드는. 네,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략 계산을 해둡니다. 너 몇 주 있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팔 수 있게 유동성을 보강해 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셀리버리도 그렇고 나머지 중에 다 보시면 주가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딱 감행을 하고 나면 나중에 한 달 있다 물량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이 그 기업의 주가가 재수가 없으면 역사적 고점이 되는 경우도 많고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고점을 형성합니다. 그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역사적 고점에서 나오는 무증은 네. 쥐어짜는 고점, 그들의 세계에서 뭔가 이제 탈출하기 위한 정말 역사적 시그널을 주는 거다. 그렇죠. 그래 셀리버리 그랬어. 근데 이게 꼭 셀리버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 역사적 고점에서 나오는 무증은 진짜 더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 어쨌든 무증이 쏟아지는 정말 그 이유는 그럼 뭐예요? 이제 우리 쫙쫙쫙쫙 이제 답변 쫙쫙쫙. 왜 갑자기 무상증자가 많이 나올까요? 딱 한 가지예요. 지금 다 엑시돼야 되는 거. 엑시드하고 담보대출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정시가 폭락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금을 지금 전부 다 현금화를 만드는 과정이죠. 이게 지금 기업들 잘 보면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마찬가지. K옥션도 아마 이게 옥션 기업 들어올 때 자체 요 정도 기업이면 밖에서 자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유독 올해 5월달, 6월달 무상증자가 많아진 이유는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정시 폭락과 관련이 높아요. 그러니까 꼭 대출 담보대출 비율도 있긴 그걸 있습니다만 맞추기 위한 실제적으로 지금... 자금을 이제 현금화해야 되는 필요가 느껴진 거고 그런 게 가장 크다 봅니다. 유독 지금 올해 2분기 때 무상증자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고 묻는다면 현금이 필요한 겁니다. 현금화. 그러면 그 현금이 필요한 대상이 회사예요? 아니면 말씀해주신 그 투자 조합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조금 높게 들어가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조합이고요. 조합이고 또 하나가 이건 제 생각인데 지금 어쨌든 하락장에서 뭔가 현금을 챙기기 위해서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세게 때린다. 네, 그리고 아마 뭐 해가지고 많이 간 비율이 세면 쓸수록 아마 충분히 기존 FI들이 엑시트해야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상장한 기업 중에 한 게 지금 K옥션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공구음원이 정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했기 때문에 사실 더 그랬던 것 같고, 그렇죠? 네. 노터스도 그렇고. 노터스는 뭐 사실 너무 대놓고 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노터스가 너무 그걸 보여주니까 갑자기 다다다다다다다 그렇죠. 무상증자 붐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어머, 뛰었네? 그러면서 그럼 조강 아이라인은 어떤 거예요? 어떤 경우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공중파를 안 탄다는 걸 감안하고 제가 수위 조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터스를 핸들링하는 세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금력이 강한 세력이시고요. 우리 개인 투자가 중에서. 그리고 넘버2가 이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일반 개인 투자분들은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면 뭐 일단은 우리가 이런 걸 뭐 하는 건 절대 안 되고, 그렇죠. 왜냐면 요즘에 너무 이제 무상증자로 뜨니까 노터스를 보고 이렇게 라고 생각하고 달려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일단 지금 쭉 얘기를 해주신 걸 보면 잉크로스 이거 진짜 뭐 어느 정도 조사를 통한 사견으로 좀 분석을 해주신 거니까 절대적으로 맞다라는 그렇죠. 건 아니에요.
회사 측에서 근데- 보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분석해서 우리끼리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할 부분을 좀 챙겨가자는 거니까. 근데 이제 네. 오늘 이제 요 이번 이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래요. 이게 맞아요. 이게 쭉 열거만 했잖아요. 정상적인 거 CS 베어링. 아니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의 어떤 이슈가 실례로 지금 가장 많은 투자분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당장 에코프로 BM이 1대3 무정을 받는 게 낫냐 안 낫냐의 그 그래요. 이슈거든요. 맞아요. 저는 사실 그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 30분 이상 풀어온 거예요. 에코프로 BM.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절대적으로 단행하기 위해서 쓰는 많은 꼼수 중에 하나가 무상을 붙이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뭐냐 하면 일정 조정을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항상 유상증자 청약이 끝나고 나서 무상증자 기준일을 잡는 게 관행입니다. 모든 기업들은 그렇게 스케줄을 잡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유상증자를 받은 사람들은 무상을 받을 수 있게, 물론 그걸 내가 피할 수는 있어요. 유상증자 기준일 전에 팔아버리고 청약 지나고 나서 무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걸 잊고 지나가거든요. 왜? 일단은 에코프로 BM처럼 1대3 정도의 무정을 띄워놓으면 다음 주 28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제 28일이면 하루 전 거래 27일이 권리락이 되는 거고, 그럼 내가 한 주를 50만 원짜리를 갖고 있는데 한 주를 받고 3주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전전일까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주가가 나름 좀 견고한 거는 어느 정도 잡아주는데, 근데 예전 데이터를 쫙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데, 주가 관점에서는 정자 발표 당일날이 주가가 제일 좋습니다. 대부분이 무상증자 공시가 나온 날. 네. 근데 아까 공시 비율 따라 조금 이제 더 올라가기도 하는데, 가장 주가가 언제 최고점을 많이 찍냐면 첫 번째는 정자 발표할 때. 근데 그래서 그 상한가를 찍든 하든 간에 그때 한번 딱 찍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빠져요. 빠지다가 만약에 이 기업의 주가가 그러니까 기준일, 에코프로 BM을 예를 들면 네. 6월 28일이니까 6월 26일까지 계속 그 고점을 갱신한다면 이 기업은 확률적으로 권리락 효과가 좋아집니다. 요즘 근데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락 효과가 좋은다는 뭐냐 하면 50만 원짜리의 출발 6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6월 27일 날 20만 원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는 권리락 착시 효과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말로 설명하니까 좀 어렵네. 그러니까 권리락 전에 주가가 쭉 올라가면 거의 대부분이 권리락 착시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훅 빠졌다가 갑자기 올라요. 근데 거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던 애들은 권리락 착시 효과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무상증자 발표를 딱 했는데, 그럼 한 달 정도의 인터벌이 있거든요. 그날 고점을 찍고 이제 권리락이 다가왔는데 발표할 당시 고점보다 만약에 뭐 30% 이상 내려오면 기준일 기다릴 필요 없고 잔량 처리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착시 효과가 안 생겨요. 근데 거꾸로 권리락 다가올 때 정자를 받으려는 물량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전략이, 제가 그냥 통계적으로 계산을 내봤더니 3주라면 내가 2주를 팔고 그때? 네, 왜 2주를 팔아도 이게 너무 산수인데 내가 3주를 갖고 있었어요. 그럼 2주를 팔아도 먼저 챙기고 나와요. 그럼 한 주를 권리를 받아요. 받잖아요. 그리고 그 한 주를 권리를 받고 홀수라면 그거를 그냥 저기 상장할 때 다 파는 게 확률적으로 제일 좋아요. 무증까지. 네. 네. 그래서 제 말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물량의 원주의 70% 정도를 권리락 전에 다 정리하는 게 통계적으로 낫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30%를 가지고 네. 받고 권리를 받고. 네. 그러니까 내가 원래 100주 갖고 있다가 많이 해당되면 70주는 무조건적으로 권리락 전날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27일까지 그렇죠. 팔아야 되는 거네요. 네. 왜냐면 그때까지 어쨌든 주가를 올리긴 올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것까지는 극대화해서 갖고 가고.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야? 일단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그러니까 되겠네. 단주가 아니라 2주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2주를 할 때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단주니까 그 방법밖에 못 쓰잖아요. 2주라면 한 주는 그렇게 팔고 권리락 착시 효과 나올 때 나머지를 팝니다. 그러면 계좌에는 그쵸. 나중에 그 계산. 마이너스로 계산이 되는데 나중 물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물량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도적으로 권리 공매도란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일찍 보시고 노터스 주주 입장이 권리 공매도를 활용을 하셨다면 21일 상장 이틀 전에 이미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모르더라고. 보호의 수는 1개월 날에 걸리게 되면 권리 공매도는 못 치는데 네. 이거는 권리 공매도가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는 배워두십시오. 내가 무정 일정 상장일이 수요일이면 수요일 날 내 주식이 입고가 되잖아요. 네. 그럼 그냥 그거를 장고에 보면 안 보여요. 네. 그런데 매도 주문 중에 권리 공매도라는 게 있어요. 권리 매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팔려요. 권리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게 나중에 8배 수량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내가 팔 때 됐을 때는 물량 때문에 박살이 날 것 같잖아. 네. 그러면 권리 매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들어올 때 그건 정확하게 T-2에만 가능해요. 그렇죠. 이런 것도 깨알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의외로 몰라요. 제가 만나본 99.9%가 몰라요. 저도 권리 매도가 된다는 있는 것 자체. 아 그러면은 네. 근데 어렵다. 난 어려운데. 이게 몰랐던 걸 듣는 거 노터스 어려운데? 이야기를 해도 노터스가 6월 21일 날 상장되면서 저렇게 난리가 났는데 네. 6월 20일 제가 달력 기준으로 말씀 안 되는데 그럼 정확하게 6월 19일 날 권리 매도가 됩니다.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냥 얻어맞는 거예요. 한 60% 얻어맞는 거예요. 한가 두박.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량이 들어오기 전에 그걸 네, 한다는 이거는 거죠? 왜냐면 권리 매도라 그래가지고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수요일 날 내 잔고에 입고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BM의 경우는 1대 3의 확률이긴 한데 제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에코프로 BM의 정자 목적은 그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그쵸. 좀 감행을 한 거거든요. 근데 주가 관점에서 이건 조금 다를 수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본업이 아까 뭐 그런 그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나머지 그 비중은 그냥 끌고 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근데 전략은 똑같아요. 1대 4, 그러니까 3주라면 2주는 팔고 가야 돼요. 네. 일단 27일 네. 팔고 그 나머지는 어쨌든 권리를 받고 네. 그냥 끌고 가는 것도 괜찮고. 그렇죠. 3주라면 뭐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주를 권리 전에 팔고 2주 중에 한 주를 권리락 당일 착시 효과 날 그쯤에 팔고 나머지 한 주를 물량 들어올 때 판다. 뭐 그런 방법도 있고. 근데 그건 여러 근데 가지. 어쨌든 다 물량이 들어오기 전에 파는 거네요. 물량이 들어오기 전에 거의 물량의 70% 이상을 정리하는 게 과거 데이터상으로 다 좋았더라. 예, 그런 내용. 오늘 좋은 꿀팁 알려주셨다.